자, 이제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 하면, 자, 3번부터 할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3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염색체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염색체라는 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염색체의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색체하고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염색사와 염색체예요. 그래서 염색사와 염색체로 구분해야 되는데 염색사는 바로 뭐냐면 염색체가 요렇게 실로 된 거예요. 염색사는 염색체가 실 모양으로 있는 거고 염색체는 얘가 응축돼서 이렇게 덩어리로 응축된 덩어리로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염색 분체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염색 분체는 자 얘가 염색체라면 염색 분체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복제된 상태 복제되어서 요렇게 복제되어서 요렇게 두 개 이렇게 쌍으로 조한 것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 염색체를 풀면 요렇게 실 모양으로 나오는데 요 실이 염색사예요. 자, 그리고 얘처럼 요렇게 된 게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응축된 상태. 먼저 요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염색체는 여기 그림이 조금 좀 뭐랄까 이렇게 작게 나왔지만 선생님이 잠시 여기를 내가 좀 크게 좀 확대해가지고 알려줄게요. 일단 염색체는 요 그림을 먼저 이렇게 보면 염색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염색체. 그래서 여기가 염색사. 얘가 아이고. 이게 굵기가 너무 굵어졌나 봐요. 자, 얘가 염색사입니다. 조금 굵게 해서 자 요렇게 짧게 된 게 염색사입니다. 요게 염색사예요. 자, 그런데 요거가 뭐가 되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이 단백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DNA라고 합니다. 이렇게 DNA. 자, 그리고 이 DNA를 잘 요렇게 해서 보면 DNA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자, 두 가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요 모습이에요.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서 이 니은은 뭘 의미하냐면 이 전체 요렇게 자, 요렇게 이 전체 DNA를 말하는 거예요. DNA.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염기 서열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서열, 이렇게 막 작대기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염기 서열이라 하는데, 요것이 뭐냐면은, 요렇게, 막, 요 부분을, 요거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의 특정 부분이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보면, 요렇게 어느 특정 부분이 요렇게 표시가 되면, 그거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 자, 그래서 DNA와 유전자는 같다, 안 같다? 얘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DNA가 하나의 지도라면 유전자는 그 지도 안에 있는 하나의 주소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되기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염색체는 저렇게 단백질과 뭘로 구성되어 있냐? DNA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염색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리고 자, 여기에서 체세포에는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다. 그렇죠? 체세포에는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염색체 수가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얘는 틀렸습니다. 같은 종의 생물끼리는 염색체 수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46개로 있습니다. 자, 염색체는 생물의 특징에 대한 유전 정보인 유전자가 들어있죠. 그리고 DNA 안에 DNA가 크게 있다면, 여기 전체 DNA가 크게 있다면 그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 기억은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동 염색체하고 요거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여기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기억, 디귿, 리을. 그래서 여기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5번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선생님 또 이론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도, 자, 여기에 일부분이, 자, 여기에 일부분이 그리기에다가 내가,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요게 DNA라면, 이 DNA는, 요게 DNA, 요 DNA는, 이게, 자, 요 DNA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단백질 요거는 요렇게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자, 얘가 자, 요렇게 자, 여기가 염색체고 자, 지금 현재 하나의 염색체를 잃은 각각의 가닥으로 세포가 분열할 때 각각의 딸 세포로 나뉘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때 요건 너무 어려우니까 자, 일대 염색체, 요게 염색체. 자, 그러면서 여기에 염색 분체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염색 분체는 염색체가 아까 한 거죠? 자, 이 염색체가 서로 복제된 상태다. 자, 그리고 이 전체 얘는 이거 전체 여기 이렇게 전체예요. 이 전체 이 니은은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DNA가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요 일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요 일부분이 바로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전자. 알았죠? 자, 여기 자꾸 복제가 되네요. 지금. 자, 유전자가 됐습니다. 여기 그림이 좀 그릴 테니까 좀 불편하네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상동 염색체, 성염색체 이제 이런 거를 배우려면 자, 우리가 가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는 나, 여기는 엄마. 자꾸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 여기 아래가 엄마, 여기 아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 나오게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요 그림은 지금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염색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그림을 자, 선생님이 여기에 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얘네들이 자, 요거 전체가 여기는 똑같은 거가 있어서 여기는 보니까 여기가 성염색체예요. 여기가 성염색체. 자, 여기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성염색체.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안 되네. 자, 이제 5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작업을 해가지고 딴 데서 좀 가져왔어요. 활동지 워크북에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 여기서 좀 크게 해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염색체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보면 성염색체예요. 여기가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거 좀 자세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성염색체고 이렇게 성염색체 외에는 이렇게 짝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상동염색체. 자, 상동염색체는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제 46개로 되어 있고 23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 전체 나머지 성염색체를 제외한 얘는 성염색체. 자,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염색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잘 헷갈리지 않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동염색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좀 큰 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어느 쪽이 이제 선생님도 어느 쪽이, X, Y가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 너무 올라갔네.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이걸 맞춰줘야 되네요. 자, 조금 원위치 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쪽이 이제 아빠인지 엄마인지 선생님이 잘 모르지만, 일단 요거를 아빠, 엄마라고 얘기합시다. 이쪽, 요렇게 해서, 아빠, 엄마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23쌍. 이게 그림이 잘려 있어서, 그 정도는 안 나올 겁니다. 일부를 가져왔으니까 23쌍 있어요. 자, 그 중에 여기 있는 거를 하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해서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고, 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감수 분열을 해요. 감수 분열. 자, 감수 분열을 하면, 요렇게 된 게 잘려서,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하나가 돼요. 이게 생식세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하나가 요렇게 들어오고, 요 하나가 요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짝으로 이루는 거를 무슨 염색체라고 하느냐?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염색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상동염색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상동염색체가, 자, 이렇게 이 그림을 표시를 하면, 지금 요거 하나가 DNA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놔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복제를 하는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면, 요렇게 DNA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꼬여 있어요. 이중 나선형으로 됐다고 하죠? 선생님이 잘못 그려서 여기까지 다시.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유전자들이 일부 특정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요거를 이렇게 가닥이 이렇게 풀어져요. 아이고. 이렇게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일단 가닥이 얘네들이 또 다시 이렇게 풀어져요. 이렇게 풀어지고 또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하나를 이렇게 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복제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림이 요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요렇게. 자,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염색사로 있을 때 이렇게 이미 이제 그 복제가 되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얘가 응축이 되는 거예요. 자, 응축이 된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렇게. 그래서 요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리냐? 너무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두 개로 붙어 있는 거를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5번.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포 분열 시에만 나타난다. 뭐 그렇죠? 왜냐하면 염색체가 평상시는 이렇게 염색사로 준비해요. 평상시는. 우리가 집에서 있을 때 그냥 늘어지게 있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열어지게 염색사로 존재하다가 이사를 가려면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몸집을 하나 더 만들어내니까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응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상동염색체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다. 방금 선생님하고 그렇게 공부했죠? DNA가 복제된 후 한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진다. DNA가 복제된 후 한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분체로 그러니까 요렇게 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해서 염색 분체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가
요 자체를 기억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현을 써야 되는데 기억을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염색 분체는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다. 아니요. 같은 정보를. 왜 복제했다 그랬잖아요. 염색 분체는 복제된 상태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염색체는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의 DNA와 잠시만. 자,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바로 여기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염색체는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의 DNA와 그것을 단단히 감싸는 단백질로 구성된다. 아까 얘기했죠? 염색체와 단백질.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염색체에 관한 공부를 먼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배는 체세포에 관련된 거를 같이 선생님하고 공부하도록 합시다.